결혼 30년 나는 75인치 TV와 경쟁 중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딱 30년이 됐어요.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 제 옆에 있는 저 인간은 변하질 않아요. 아니, 변하긴 했죠. 더 고집불통에 더 입을 꾹 닫는 영감이 됐어요. 요즘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 75인치 텔레비전이에요. 세상에 남편보다 TV가 말을 더 잘 들어요. 리모컨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제가 보고 싶은 거 보여주지, 웃겨주지, 가끔은 제 속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소리도 해주잖아요. 근데 저 인간은 어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속 위에 경 읽기도 아니에요. 그냥 벽이랑 대화하는 게 나아요. 벽은 메아리라도 돌아오지. 저 인간은 대답 한 번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요. 우리 집 아침 풍경은요. 제가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국 끓이고 밥하고 생선 굽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저 양반은 부스스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요. 제가 여보,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하면 대답이 뭔 줄 아세요? 어, 끝이에요. 한마디가 전 재산인 줄 아나 봐요. 제가 더 열받아서 오늘 당신 친구 모임 간다며요? 몇 시에 올 거예요? 물어보면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는 몰라 이러고 말아요. 아니, 모르는 게 말이 돼요? 지가 약속 잡아놓고 지가 모른대요. 제가 밥 차려주는 기계도 아니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싶어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밥 다 먹고 거실 나가서 TV를 딱 켜잖아요. 그럼 저 양반 입이 터져요. TV에서 정치 뉴스 나오면 아주 그냥 박사가 따로 없어요. 저놈이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저래야지. 하면서 TV랑은 아주 열띤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나랑은 왜 말을 안 해요? 하면 또 묵묵부답이에요. 진짜 이럴 때면 제가 저 TV 뒤로 들어가서 화면 속에 앉아 있어야 하나 싶다니까요. 얼마 전 결혼 30년이 되는 기념일이었어요. 이건 진짜 레전드예요. 이날만큼은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싶어서 아침부터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30년이잖아요. 30년. 어지간한 회사도 30주년이면 창립 기념식을 하는데 설마 우리 남편이 그냥 넘어가려고야 하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남편 핸드폰에서요. 아, 드디어.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오늘 저녁 치킨 먹을까? 였어요. 치킨. 30년 결혼 기념일에 치킨이요. 아, 물론 치킨이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저도 치킨 좋아하죠. 근데 기념일에 치킨 문자라니 그것도 메시지로. 직접 말도 아니고 고작 문자로 치킨 먹을까? 가 전부였다고요. 제가 속으로 혹시 깜짝 이벤트를 위한 연막 작전인가? 하고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낮에 꽃다발이라도 들고 오거나 퇴근 후에 레스토랑으로 데려가 주거나 뭐라도 하겠지 싶었죠. 그래서 저도 새 원피스 꺼내 입고 머리도 열심히 하고 기다렸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오는데 한 손에 뭔가를 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꽃? 아니면 선물 상자? 들고 온 게 뭔 줄 아세요? 치킨이요. 배달 치킨을 퇴근길에 직접 픽업해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달비 아깝잖아. 어차피 지나쳐 오는 길에 있어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 원피스 입고 머리까지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지도 않나 봐요. 식탁에 치킨 박스 쾅 내려놓고는 왜 차려입었어? 하고 멀뚱히 쳐다보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응? 월요일? 저는 그 순간 치킨 박스를 집어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어요. 대신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 했더니 이 양반 표정이 굳더니야. 맞다. 하면서 머리를 극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죠. 근데 치킨이면 됐잖아. 좋아하잖아. 여러분, 저 그날 치킨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20년 전에 가족끼리 찍었던 사진들 꺼내보면서 하염없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혼자 거실에서 치킨 먹으면서 TV 보더라고요. 그것도 먹방 프로그램을요. 참 절묘한 타이밍이죠? 지난 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서 혼자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였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에 남편한테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재검사 받아야 한대요. 다음 주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했더니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내심 그래 같이 가줄게 하는 말을 기다렸죠. 남편 왈 재검사면 별거 아닌 거잖아. 혼자 가도 되잖아.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더니 그제야 제 표정을 읽었는지 같이 가줄까? 하더라고요. 아, 이제야 말이 나오네요. 그냥 같이 가주면 좋겠어요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재검사 당일 남편이 병원 입구까지는 따라왔어요. 접수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핸드폰 꺼내서 뭘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뉴스 보나 싶었는데 소리를 줄이긴 했지만 뭔가 영상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슬쩍 봤더니 유튜브에서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병원 대기실에서 아내 재검사 기다리면서 이름 불려서 들어가면서 다녀올게요 했더니 하고 눈도 안 떼고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검사 마치고 나왔을 때도 여전히 핸드폰 보고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 설명해 주실 때도 남편은 바깥에서 기다리더니 나오자마자 별거 없지? 한마디만 했어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제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신호 대기 중에 남편이 왜 뭔가 나왔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제야 제 표정이 좀 굳어 있다는 걸 알아챈 모양이에요. 아니요, 이상 없대요. 했더니 잘 됐네. 하면서 또 라디오 켜더라고요. 진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니까요. 한 번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서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평소에는 혼자 다 들고 와서 힘들었던 터라 이날은 남편 팔 좀 쓰려고요. 처음엔 싫다더니 제가 무거운 것 좀 들어줘요 했더니 마지못해 따라왔어요. 카트를 밀면서 채소 코너, 정육 코너 돌아다니는데 남편이 자꾸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때 보여요? 하면 응 이러고 이 생선 신선해 보여요? 하면 또 응 이러고 대답이 다 응이에요. 눈도 안 보고 핸드폰 화면에 고개 받고서요. 그러다가 생선 코너에서 제가 실수로 생선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아주머니가 새 걸로 교환해 주시면서 저한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어머, 남편분이랑 장 보러 오셨어요? 좋으시겠다 하시면서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고 남편은 그 말도 못 들었는지 여전히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남편 보더니 어머 바쁘신가 봐요 하고 살짝 눈치 있게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몰라요. 계산대 앞에서 제가 짐을 카트에서 꺼내 올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옆에 서서 여전히 핸드폰이에요. 옆 계산대에 있던 어떤 남편분이 아내 대신 짐을 척척 올려드리고 결제도 직접 하시는 걸 딱 봤거든요. 저는 그분 쪽을 슬쩍 바라보다가 우리 남편을 봤다가 다시 짐을 꺼냈어요. 비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으로 되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짐을 부엌에 다 들이고 정리하는 동안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그 모습 보는데 이상하게 피로가 2배로 몰려오더라고요. 몸이 피곤한 건지 마음이 피곤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결정적으로 제가 폭발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갱년기 지나고 나서 부쩍 여기저기 쑤시고 기운도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배는 고픈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저녁을 못했어요. 당신이 대충 좀 차려 드시거나 배달이라도 시킬까요? 했더니 이 인간 표정이 어땠는 줄 아세요? 걱정하는 기색은커녕 아이고 귀찮게 됐네 하는 표정으로 혀를 쯧쯧 차는 거예요. 그러더니 냉장고에 먹을 거 없어? 이러고 주방을 뒤적거리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누워 있는데 괜찮냐는 소리 한마디가 그렇게 아까웠나 봐요. 지 혼자 라면 하나 끓여 먹고는 거실 나가서 TV 소리를 아주 쩌렁쩌렁하게 키워놓고 깔깔거리며 웃고 있네요.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아주 자지러지더라고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웃음소리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게 아니라 그냥 뚜껑이 열리더라니까요. 제가 침대를 박차고 나가서 리모컨을 뺏어 들었죠. 그리고 TV를 확 꺼버렸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서 왜 이래? 미쳤어?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나 미쳤어요. 당신은 마누라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저 바보 상자 보면서 웃음이 나와요? 저 TV가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줘요? 저 TV랑 평생 살아봐요.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그랬더니 이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TV는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오기라도 하지. 당신은 왜 이렇게 사납게 굴어?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팍 끊기는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참아온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파업을 선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밥만 딱 차려 먹고 남편 밥은 쳐다도 안 봤죠. 세탁기도 제 옷만 돌리고 남편 옷은 세탁 바구니에 그대로 쌓아뒀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내 밥은? 하길래 제가 아주 상냥하게 웃으면서 그랬죠.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TV한테 물어봐요. TV에서 요리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당신이 직접 해 드셔보든가요. 그리고 저는 제 방 들어가서 문 잠그고 드라마 정주행했어요. 남편이 밖에서 문 두드리고 난리를 치는데도 콧노래 부르면서 무시했죠. 파업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방에서 드라마 보고 있는데 주방에서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슬그머니 나가봤더니 아직 끓지도 않은 물에 라면을 넣어놓고 또 핸드폰 보다가 다 불어터진 거예요. 냄비를 들여다보는 남편 얼굴이 너무 비참해 보여서 솔직히 좀 웃겼어요. 근데 또 불쌍하기도 하고 40년 가까이 밥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혼자 뭔가 해먹으려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남편이 불어터진 라면을 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냉장고 열어서 뭔가 꺼내는 척하면서 처음부터 물 팔팔 끓인 다음에 넣어야 해요. 툭 던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날부터 남편이 유튜브에서 라면 끓이는 법을 찾아봤대요. 저는 그 사실 알고 혼자 이불 속에서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그게 얼마나 어렵고 번거로운 일인지 이제 조금은 알겠지 싶어서요. 한 사흘 그러고 나니까 이 양반 얼굴이 헬쑥해지더라고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인간이 컵라면만 먹고 살려니 죽겠는 거죠. 결국 어제 저녁에 남편이 쭈뼛쭈뼛 방으로 들어오더니 슬그머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예전부터 갖고 싶다던 가방 카탈로그랑 현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하는데 그제야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물론 그 가방 하나로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진 않겠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누가 이 집의 실세인지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오랜만에 남편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을 했거든요. 파업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의미에서요.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밥 보더니 아, 드디어 제대로 된 밥이다 하면서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한 게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이거 어떻게 간 맞춘 거야? 이러면서 된장찌개를 2그릇이나 먹더라고요. 밥 다 먹고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남편이 옆에 와서 행주로 식탁을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요. 제가 너무 놀라서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식탁 닦지 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에요. 식탁 한 번 닦은 게 전부지만 그게 왜 그렇게 고맙던지. 설거지 마치고 거실에 나왔더니 남편이 TV 리모컨을 저한테 내밀었어요. 당신이 봐. 하면서요. 그날 저녁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남편이랑 나란히 앉아서 봤어요. 남편이 중간에 저 남자 왜 저래? 쟤네 결국 헤어지는 거야? 물어보면서요. 처음에는 귀찮게 왜 물어보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같이 얘기하면서 보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잠들기 전에 남편이 아까 된장찌개 진짜 맛있었어 하고 조용히 말하는데 저는 그냥 알아요 하고 돌아 누웠어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드라마처럼 낭만적이진 않지만 된장찌개가 맛있다는 그 한마디에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게 이게 우리 방식의 사랑인가 보다 싶었어요. 솔직히 가방 받고 나서 저도 좀 반성했어요. 30년 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다 해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말 안 해도 알아주겠지, 표현 안 해도 알아채겠지 하면서 혼자 속앓이만 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남편도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지 저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도 이제는 말을 해야 알아요. 30년이 지나도 말을 안 하면 모른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배웠어요. 언니들, 남편이 말 안 듣고 TV만 끼고 살면 같이 화내지 마세요. 그냥 똑같이 해줘 보세요. TV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봐야 아, 우리 마누라가 최고구나 하고 정신 차리는 법이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파업도 좋고 시위도 좋은데 그 전에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해보세요. 제가 이게 힘들어요.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하고요. 말을 해야 알아요. 우리 남편들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줘서 모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물론 말해도 모를 때는 파업이죠. 아직도 거실에서 TV만 뚫어지게 보는 남편 때문에 속 터지는 동생들 있으면 제 방법 한번 써먹어 보세요. 우리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대접받고 살 권리 있어요. 이젠 남편 입에서 고맙다 미안하다 소리 나올 때까지 절대로 봐주지 마세요. 우리 인생 이제 시작인데 언제까지 저 영감 뒤치다꺼리만 하고 살 거예요? 자, 이제 다들 기지개 한번 크게 펴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고요. 남편 돈으로 사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알죠?